그 쇠조각 당장 내려놔라. 소리가 산 너머까지 간다. 뒷절이 불타고 종이 실려 나간 지 한 달 남짓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 손으로 종을 내리다 깨뜨려 놓은 조각 하나가 절터 감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었지요. 12살 먹은 아이가 그 아래에서 돌멩이로 그 조각을 두드렸습니다. 어른들은 그 이유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지요. 그 마을에서는 아이 혼자만 듣고 있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응원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솔제 고을에 뒷산 중턱에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절을 그냥 뒷절이라 불렀지요. 법당은 낡았고 스님도 몇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절에는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그 종이 울었습니다. 28번이었습니다. 첫 소리가 산등성이를 넘어오면 아랫말 부엌에 불이 들어왔고 10번째쯤에 운말 개들이 짖었고 28번째가 잦아들 무렵이면 사람들이 벌써 지게를 지고 마당에 서 있었지요. 솔제 사람들은 시각을 종으로 알았습니다. 종이 울면 새벽이고 그러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종을 치는 사람은 놈이라 불리는 종직이 영감이었습니다. 등이 굽고 손가락 마디가 굵은 노인이었지요. 귀가 유난히 컸습니다. 절에서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새벽과 저녁에 종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절에 붙어 사는 늙은이로만 알았습니다. 그 노인이 종을 치고 나면 종각 아래 늘 아이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랫말 최서방네 아들 범수였습니다. 그때 9살이었지요. 영감님, 왜 28번이에요? 그건 스님한테 물어야지. 나는 세는 것만 안다. 영감님도 모르시면서 치세요? 몰라도 정확하게 치면 되는 게야. 노인이 아이에게 쇠붙이 2개를 던져 주었습니다. 깨진 노숟가락, 못 쓰게 된 문고리,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두드려 보아라. 아이가 하나씩 두드렸습니다. 소리가 같으냐?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건 짧고 이건 길어요. 이건 안에 뭐가 들었어요? 노인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다고? 소리가 걸립니다. 이렇게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걸려요. 노인이 그 문고리를 받아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논문고리였습니다. 안에 잡쇠가 섞인 물건이었지요. 그날부터 노인은 새벽종을 치고 나면 아이에게 쇠붙이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놀이로 알았습니다. 내 귀 뒤에 점이 있구나.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복점이래요. 복점인지는 모르겠고 귀 밝을 점일세. 아이는 그 말을 웃어 넘겼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무얼 배우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11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봄에 난리가 터졌습니다. 외적이 바다를 건너와 남쪽 고을들을 하나씩 밟고 올라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먼 이야기 같았습니다. 솔제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고을이라 여기까지야 오겠느냐고들 했지요. 그런데 이듬해 2월 범수가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나와 마을을 돌았습니다. 나라에서 병장기를 만들 쇠붙이를 거두라는 영이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운말 황첨지 댁사랑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솔제 고을 이방 권신보가 그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46 먹은 사내였습니다. 얼굴이 희고 손이 고왔지요. 향리라 하면 고을 관아에서 문서와 셈을 맡아보는 사람인데 권 이방은 그 중에서도 무엇이든 적어두는 것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허리에는 늘 산가지 주머니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많이는 안 것소 집집이 녹그릇 한둘. 못 쓰는 수저. 그 정도요. 그것도 살림인데요. 날이. 살림이지요. 그런데 지금 남쪽에서 우리 군사들이 뭘 들고 싸우는지 아시오? 죽창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권 이방이 산가지 주머니를 풀어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하나씩 상 위에 늘어놓기 시작했지요. 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버릇이었습니다. 쇠붙이 하나 올시다 하나 내주고 마을을 지키는 게 셈이지요.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데가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황첨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66 먹은 마을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등이 굽고 눈꺼풀이 처졌으며 말할 때 늘 두 손을 맞잡고 있는 노인이었지요. 그럼 뭐, 그리하시게 그거 하나 주고 말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뒷줄에 앉아 있던 범수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낄 자리는 아니었지만 아비를 따라와 뒤에 앉아 있었지요. 그 하나가 끝나면요?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무어라? 하나 주면 지킨다 하셨는데 그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은 안 달라고 합니까? 어른 몇이 웃었습니다. 아이 말이 우스워서 웃은 것이었습니다. 권 이방은 웃지 않았습니다. 상 위에 늘어놓았던 산가지를 하나씩 거두어 주머니에 넣었지요. 그리고 아이 쪽은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최서방, 아이 데리고 가시오. 여기는 어른들 자리요. 범수의 아비 최귀석이 아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한쪽으로 기운 사내였습니다. 사람이 무르고 착해서 마을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웬만하면 그러자고 하는 사람이었지요. 가자.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마당으로 나오자 아비가 아이의 등을 툭 쳤습니다. 그런 걸 왜 묻느냐. 궁금해서요. 궁금한 걸 다 물으면 사람 못 산다. 부자가 마당을 나설 때였습니다. 사랑방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뒷절 종은 어찌합니까? 범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방 안에서 권 이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절에 종도 쇠붙이요. 영에 글이 적혀 있소. 종을 녹인단 말입니까? 내가 정하는 게 아니오. 위에서 사람이 내려와 근수를 재고 가져가는 게요. 몇 근이나 되는지 달아보고 장부에 적고 그러고 나서 가져가는 게요. 그거야 뭐. 황첨지의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노인이 손을 맞잡았다, 풀었다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잠시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른들은 그것이 종을 아까워하는 침묵이라고 생각했지요. 마당에서 그 소리를 들은 범수가 아비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종을 녹여요? 나라에서 하는 일이다. 그럼 새벽에 뭘로 알아요? 닭이 울잖니. 닭은 지 마음대로 울어요. 아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범수는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종각에는 노미 영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종을 치는 시각도 아니었는데 노인은 종 아래 나무 턱에 앉아 있었지요. 영감님, 이거 녹인데요. 들었다. 안 아까우세요? 노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종을 한번 올려다보았지요. 이건 마을 것이다. 마을이 정하면 그리 되는 게야. 영감님이 매일 치시잖아요. 치는 사람이 임자면 세상에 임자 없는 물건이 없다. 범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종 옆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손등으로 종의 배를 한번 문질렀지요. 먼지를 터는 것도 아니고 그저 문지르는 손이었습니다. 범수야, 예? 이 종 소리 끝에 어떻더냐? 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소리를 하루에 2번씩 3년을 들었으니 눈을 감으면 그냥 들렸습니다. 끝에 가서 한번 겹쳐요. 겹친다고. 소리가 잦아들다가 한번 이렇게 부풀었다가 풀립니다. 그러고 나서 없어져요. 노인이 아이를 오래 보았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이 고을에 몇이나 있겠느냐? 다 알지 않아요? 맨날 듣는데요. 맨날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다. 노인은 그 말만 하고 종각을 내려갔습니다. 아이는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다 말았지요. 노인이 뭘 물어도 절반만 대답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범수가 산을 내려와 집에 들어섰을 때 부엌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최 씨 집은 아랫말에서도 끝자락에 외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늙은 뽕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담이 낮아 부엌 불빛이 길까지 새어나오는 집이었지요. 범수의 어머니 연순이 붓두막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4이었습니다. 광대가 높고 손등이 튼 여자였지요. 머리에는 노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살강 위에 녹그릇들이 죄다 내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다 꺼내놓으셨어요? 세어보려고 몇 갠데요? 대야 둘, 대접 넷, 수저가 12벌. 어머니가 그것들을 하나씩 행주로 닦고 있었습니다.
내주기로 한 물건을 닦는 손이었습니다. 안 주면 안 돼요? 나라에서 걷는 걸 어찌 안 주니? 그럼 밥은 뭘로 먹어요? 목기 있잖니. 내 할아버지 때는 다 나무 그릇으로 먹었다. 범수가 살강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놋대접 하나를 손가락으로 톡 쳤습니다. 맑은 소리가 부엌을 한 바퀴 돌고 사라졌습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럼 좋은 거지. 내 아비가 혼인할 때 사온 건데. 이건 아니에요. 아이가 다른 대접을 쳤습니다. 소리가 짧게 끊겼습니다. 이건 아니 텅 비어 있는 소리가 안 나요. 뭐가 섞였어요? 또 그 소리냐. 어머니가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범수야, 그런 소리 밖에 나가서 하지 마라. 왜요? 사람들이 웃는다. 맞는 말인데도요? 맞는 말이라서 웃는 게야. 범수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반지꼬리를 꺼내 무릎에 놓았지요. 낡은 오동나무 반지꼬리였습니다. 실패와 바늘쌈지 아래 헝겊에 쌓인 것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헝겊 위에 손만 한 번 얹었다가 뚜껑을 닫았지요. 그건 뭐예요? 할머니 거다. 할머니 뭐요? 나중에 어머니는 그 말만 하고 반지꼬리를 벽장에 도로 넣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2월이었습니다.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날 밤 그 집에 있던 세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2월이 다 가도록 놋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걷겠다고 한 지가 벌써 보름인데 사람이 나오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살강에 내려놓았던 그릇을 도로 올려놓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 이방이 뒷절에 올라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전 하나 데리고 가지 않았지요. 그날 절 마당을 쓸던 삼이승 하머리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19 먹은 젊은 스님이었습니다. 눈썹이 옅고 턱이 갸름했으며 왼손 손등에 대인 자국이 있었지요. 나리,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종을 좀 보러 왔소. 보시지요. 권 이방이 종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종을 한참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머리 옆에 서서 기다렸지요. 이 종이 몇 근이나 되겠소. 소승은 모릅니다. 어깨에 새겨져 있지 않소 절 이름하고 노시 몇 근이라고. 그렇습니까? 하머리 종 어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래된 그름과 먼지가 앉아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지요. 절에 온 지 3년이 되도록 하멀은 그 글자를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읽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권 이방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종각을 내려왔지요. 위에서 사람이 내려오면 저 종을 내려달아 볼 것이오. 그때 스님이 좀 도우셔야겠소. 절의 종입니다. 영이 그렇소. 영이 그렇다면 그렇겠지요. 그런데 나리, 하멀이 그를 따라 마당까지 내려왔습니다. 나리께서는 저 종을 몇 근이라 여기십니까? 권 이방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그걸 어찌 아오. 방금 새겨져 있다 하셨기에 여쭈었습니다. 읽지 않았소. 권 이방이 그 말을 남기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멀은 그 뒷모습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종각으로 올라가 종 어깨를 손으로 문질러 보았지요. 그름이 두껍게 앉아 손끝에 검게 묻었습니다. 닦으려면 품이 걸릴 일이었습니다. 하멀은 그날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솔제 고을은 산 아래로 운말과 아랫말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운말에는 황첨지댁이 있었고 아랫말에는 대장간과 주막이 있었으며 그 사이 장터가 닷새마다 섰지요. 대장간 주인은 장두식이었습니다. 41였습니다. 어깨가 넓고 목이 굵었으며 오른쪽 눈썹이 반쯤 없었습니다. 불티에 그을려 없어진 것이었지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값을 깎아 달라 해도 대꾸를 안 하고 물건이 마음에 안 든다 해도 대꾸를 안 했습니다. 대신 다시 만들어 주었지요. 범수는 그 대장간에 자주 갔습니다. 불 구경이 재미있어서이기도 했고 거기서 나는 소리가 좋아서이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왔냐? 저기 걸린 낫 어제 거랑 다르네요. 다르지. 새가 달라요? 장두식이 망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뭐가 다르냐? 어제 건 두드리면 뒤가 길게 남았는데 저건 짧게 끊겨요. 야장이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너 그거 어디서 배웠냐? 안 배웠는데요. 그럼 어떻게 아냐? 그냥 들려요. 장두식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낫 2개를 나란히 걸어놓고 하나씩 두드려 보았지요. 아이 말이 맞았습니다. 누가 이런 걸 물어보더냐? 뒷절 영감님이요. 어릴 때요. 야장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종직이 말이냐? 예? 그 영감이 장두식은 그 말만 하고 다시 망치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그가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장터 어귀에는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모는 명례라 하는 45 먹은 여자였습니다. 팔뚝이 굵고 목소리가 컸지요. 이 고을에서 이 방 앞에서 할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여자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해 2월 금음에 권 이방이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모, 여기 옷은 몇이나 돼요? 술독은 옮기고 대접은 나무요. 가져갈 게 없수. 수저는 수저는 손님 입에 들어가는 거요. 그것까지 가져가면 손으로 떠먹으라 하시오. 주막 안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권 이방은 웃지 않았지요. 말이 험하오. 험한 게 아니라 형편이 그렇수. 형편은 나도 아오. 그런데 남쪽에서는 지금 사람이 죽고 있소. 죽는 사람이 우리 수저 12벌로 삽디까. 권 이방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술값을 상에 놓고 나가면서 한마디를 남겼지요. 주모는 셈을 할 줄 모르는구려. 샘은 나리가 하시오. 나는 밥을 하니까. 문이 닫히고 나서 주막 안이 잠잠해졌습니다. 누군가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양반한테 그러다 큰일 나요. 큰일 나면 뭐 어쩌겠수. 밥 짓는 사람이 밥 짓다 죽지. 명례가 국자를 휘저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때 문간에서 아이 하나가 기웃거렸습니다. 범수였지요. 너는 또 뭐냐? 어머니가 술 한 대 받아 오래요. 돈은? 외상이요. 내 아비는 외상값이 벌써 석 되다. 명례는 그러면서도 술을 채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가려는데 손목을 잡았지요. 너 그 소리 하는 애냐? 무슨 소리요? 죄 두드려서 좋고 나쁜 거 안다는 애. 그건 그냥 그냥이 어디 있어. 이리 와봐. 명례가 부뚜막에서 녹국자 2개를 꺼내왔습니다. 하나는 새 것이고 하나는 오래 쓴 것이었지요. 어느 게 좋은 거냐? 범수가 둘을 차례로 두드렸습니다. 이거요. 아이가 오래 쓴 쪽을 가리켰습니다. 새 것도 아닌데. 새 거는 안에 잡채가 있어요. 이건 없어요. 명례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새 국자를 내가 장에서 8푼 주고 샀다. 비싸게 사셨네요. 주막 안에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명례도 같이 웃었지요. 이놈 봐라. 애가 어른한테 비싸게 샀다고 하네. 그날 아이는 술 한 대를 들고 돌아가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른이 자기 말을 웃지 않고 들어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 주막이요. 어머니가 술 받아 오래서요. 외상 또 달았냐? 예?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기석은 마을에서 인심 좋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마을 일에 늘 손을 보탰지요. 그런데 그 인심이란 것이 살림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범수야, 예? 아까 사랑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느 소리요? 그 하나가 끝나면 어쩌냐고 물은 거. 궁금해서 물은 건데요. 어른들 앞에서는 궁금해도 참는 거다. 왜요? 아버지가 잠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야 편하게 산다. 아이가 마루 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물은 말이 틀린 건 아니다. 그럼 왜 말하지 말래요? 아비도 그 답을 모르니까. 범수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얼굴을 보니 더 묻지 못하겠더군요. 그 며칠 뒤에 범수가 뒷절에 올라갔습니다. 노미 영감이 종각 아래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아 진창이 된 마당이라 쓸어도 표가 나지 않는데 노인은 그걸 계속 쓸고 있었지요. 영감님,
왔냐? 위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종을 달아본대요. 들었다. 달아보고 가져간대요. 노인이 빗자루를 세웠습니다. 그렇겠지. 영감님은 그럼 어떻게 하세요? 뭘 어떻게 해? 종이 없으면 종지기도 없잖아요. 노인이 그 말에 잠깐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좀 이상했습니다. 웃는데 눈이 안 웃는 얼굴이었지요. 그럼 마당이나 쓸어야지. 영감님, 여쭤볼 게 있어요. 말해라. 영감님은 왜 절에 사세요? 노인이 빗자루를 다시 잡았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렇다. 고향이 없으세요? 없다. 식구는요? 없다. 범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대답하는 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요. 없다고 말할 때 잠깐씩 뜸을 들이는 것이 정말 없어서 없다고 하는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노인이 마당 끝까지 쓸고 돌아왔습니다. 범수야. 예? 저 종 소리 말이다. 끝에 한번 겹친다고 했지. 예?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아이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없으면 그 종 아니에요? 노인이 빗자루를 놓쳤습니다. 영감님? 아니다. 노인이 빗자루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산을 내려가는 아이의 등 뒤로 노인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범수야, 그 소리 남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어머니도 그러시던데요. 내 어미 말이 옳다. 왜요? 노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관아 창고에 노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집이 거친 그릇과 수저가 가마니에 담겨 들어갔습니다. 창고 앞에는 상이 하나 놓였고 그 앞에 권 이방이 앉아 있었지요. 그는 한 집이 낼 때마다 저울에 달고 붓을 들었습니다. 몇 근 몇 냥까지 적었습니다. 아랫말 최서방네. 대야둘에 대접 넷. 수저 12벌. 예, 다 낸 게요. 예, 다 냈습니다. 여기 손도장. 최귀석이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범수는 아비 뒤에 서서 그 장부를 보았습니다. 그는 몰랐지만 숫자가 빽빽하게 적혀 있는 것은 알아볼 수 있었지요. 아버지, 저건 뭐 하는 거예요? 적어두는 거다. 왜 적어요? 나중에 샘이 만나보려고 그러겠지. 그때 권 이방이 붓을 놓고 아이를 보았습니다. 오래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 보고 다시 붓을 들었지요. 그런데 범수는 그 눈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뒤에 있는 무언가를 세고 있는 눈 같았습니다. 3월 초닷새였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었는데 그날은 아무도 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산 아래에서 사람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온 사람이었지요. 외적이 죄를 넘었소. 지금 고을 어귀에 있소. 마을이 뒤집혔습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업고 뒷산으로 뛰었고 남자들은 나시며 도끼며 손에 잡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고 나서도 어쩔 줄을 몰랐지요. 낫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황첨지 댁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싸울 수는 없네. 우리 마을에 장정이 몇이나 되나? 그럼 다 산으로 도망갑니까? 산에 올라가면 겨울 지난 산에 먹을 게 있나? 그때 운말 쪽에서 사람이 하나 걸어 내려왔습니다. 권 이방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두루마기 자락에 진흙이 묻어 있었지요. 다들 여기 계셨소. 날이 어찌 되었습니까? 내가 어기까지 나가서 만나고 왔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만나고 오셨다고요? 저들 중에 우리말을 하는 자가 하나 있습디다. 붙잡혀갔다가 저쪽에 붙은 조선 사람이오. 그래서요. 그래서 뭐랍니까? 권 이방이 두루마기 자락을 털었습니다. 쇠를 찾고 있소. 노시든 무쇠든 가리지 않고 찾고 있소. 저들도 병장기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럼 우리 그릇을 다. 그릇 나부랭이는 성에 안 찬다 앞디다. 그럼 뭘 달라는 겁니까? 권 이방이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입을 보고 있었지요. 뒷절에 종이 하나 있다는 걸 저들이 알고 있소.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종 하나 내주면 마을에는 들어오지 않겠다 하오. 사람도 건드리지 않고 집도 태우지 않겠다 하오. 그 말을 어찌 믿습니까?
믿고 안 믿고가 어디 있소. 지금 저들이 어귀에 있소. 권 이방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말했지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저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 마을 사람 하나도 다치지 않았소. 그것부터 아시오. 사람들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황첨지가 손을 맞잡았다 풀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지요. 종이 사람보다 중하겠나. 어르신, 쇠붙이 하나 주고 말지 사람이 사는 게 먼저 아닌가. 그 말이 마당에 떨어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럽시다. 그러는 수밖에 없지요. 누가 뒷절에 올라가 스님한테 말씀드리시오. 그때 최귀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범수가 아버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놔라. 아버지도 종을 주자고 하시는 거예요? 범수야. 아버지, 그 종은? 놓으라니까.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 틈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범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등을 보았습니다. 그 등이 아이에게는 낯설었습니다. 늘 마을 일에 손을 보태던 등이었는데 그날은 그 등이 왜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더군요. 외병들이 마을 어귀까지만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집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술에 두 대를 세워놓고 거기서 기다렸지요. 종을 내리는 일에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장서방, 대장간에서 도구를 챙겨 오시오. 내가 왜 그 일을 하오? 쇠 다루는 사람이 자네뿐이오. 나는 종 내리는 일 안 해봤소. 안 해봤어도 자네가 제일 잘하오. 종 걸린 쇠고리를 자를 사람이 이 마을에 자네 말고 있소? 장두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서방, 저기 어귀에 외병이 스무리오. 우리가 오래 끌면 저들이 어찌 나오겠소. 야장이 연장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사람들이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절 마당에는 하멀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스님 혼자였지요. 절에 있던 다른 스님들은 난리가 나던 해에 이미 흩어졌습니다. 어인 일들이십니까? 종을 내려야겠소. 그건 안 됩니다. 스님, 이 종은 마을 사람들이 놋을 모아 부은 것입니다. 25해를 여기 걸려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지금 내주자 하고 있소. 하멀이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스님과 눈을 맞추지 않았지요. 그때 종각 옆에 서 있던 노미 영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스님, 영감님, 비켜 주시지요. 하멀이 노인을 보았습니다. 영감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내가 25년을 저것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것 때문에 사람이 상하면 저 종이 무슨 낯으로 여기 걸려 있겠습니까? 노인은 그 말만 하고 종각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종 아래에 서서 손등으로 종의 배를 한 번 문질렀지요. 늘 하던 그 손짓이었습니다. 장두식이 연장을 들고 종각으로 올라갔습니다. 쇠고리를 자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25해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고리였으니까요. 고리가 끊어지면서 종이 기울었습니다. 받쳐, 받치라니까. 사람들이 밧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밧줄이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종이 한쪽으로 쏠렸고 종각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종이 종각 바닥으로 내려앉았고 그 서슬의 종 어깨에 한 귀퉁이가 깨져 나갔습니다. 손바닥만 한 조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깨졌다. 깨진 걸 가져가면 저들이 화내지 않겠소. 쇠는 쇠요 시르시오. 그 소동 중에 어디선가 불티가 날았습니다. 종각 옆에 쌓아둔 마른 솔가지 더미에 불이 붙었고 그것이 바람을 타고 법당 처마로 옮겨 붙었습니다. 불이오, 물을 가져오시오.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뛰었지만 늦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법당이었습니다. 불이 붙자 순식간이었지요. 그날 뒷절이 탔습니다. 종은 수레에 실렸습니다. 외병들이 노미 영감과 장두식을 앞세웠습니다. 우리말을 하는 자가 손짓으로 두 사람을 가리켰지요. 왜 저 둘을 데려갑니까? 쇠 다루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법이 있소?
권 이방이 그 말을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미 영감은 아무 소리 없이 수레 뒤로 걸어갔습니다. 장두식이 연장 가방을 어깨에 맨 채 그 뒤를 따랐지요. 수레가 마을 어귀를 지나 제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 하나가 뛰어나갔습니다. 최귀석이었습니다. 놔라. 그거 놓고 가라. 아무도 그가 뛰어나갈 줄 몰랐습니다. 종을 내주자고 손을 든 사람이 그였으니까요. 최귀석이 수레 뒤를 붙들었습니다. 바퀴에 발이 걸렸고 수레가 한 번 크게 기우뚱했습니다. 수레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굴러갔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갔을 때 최귀석은 길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범수는 그때 마을 어귀 담 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붙들고 있어서 나가지 못했지요. 아이는 아버지가 뛰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레가 멈췄다가 다시 굴러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외병들이 제를 넘어간 것은 그날 해가 지기 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귀에 나와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레 두 대가 제 너머로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을 서 있었지요. 그러다 누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집이 한 채도 안 탔고 사람도 안 죽었소. 말하던 사람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람이 하나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로 아무도 그 말을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부터 마을에는 다른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권 이방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소. 혼자 어기까지 걸어 나가지 않았소. 나 같으면 못하오. 종 하나로 막았으면 싼 거지. 그 말이 며칠 사이에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권 이방이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사람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면 고개만 숙이던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굽혔지요. 이방은 그 인사를 받으면서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일이 없소. 어른들이 결단하신 게지. 그러면 사람들은 더 고마워했습니다. 뒷절은 사흘을 탔습니다. 법당이 내려앉고 요사체가 무너졌습니다. 종각만 기둥 두 개가 남아 서 있었지요. 불이 잦아든 뒤에 하머리 그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잿더미 위에 그대로 앉아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을에서 사람이 올라와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절이 없는데요. 터가 있지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내려갔습니다. 하멀은 그날부터 절터 한쪽에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젊은 스님이 딱하다고 했지만 딱하다고만 하고 아무도 데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최귀석의 장례는 사흘 만에 치렀습니다. 상여가 마을을 나갈 때 뒤를 따르는 사람이 몇 되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상복을 입고 상여 뒤를 걸으면서 앞만 보았지요. 범수가 어머니 옆에서 걸었습니다. 어머니,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왜 안 와요? 말하지 말라니까. 그날 밤 어머니가 부엌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는 줄 알고 그랬겠지요. 범수는 방문 틈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최서방이 미쳤지. 자기가 주자고 손을 들어놓고. 그러게 말이오. 손 들 땐 언제고. 사람이 물으면 절이 되는 게요. 그 말이 아이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범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든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3월이 저물도록 마을은 새벽을 놓쳤습니다. 종이 없으니 일어날 시각을 알 수가 없었지요. 닭은 제 마음대로 울었고 해는 산에 가려 늦게 떴습니다. 아랫말에서는 밭에 나가는 시각이 반나절씩 어긋났습니다. 여보시오, 벌써 해가 중천이요. 아니, 왜 안 깨웠소? 내가 뭘로 깨우겠소? 종이 있어야 깨우지. 사람들은 좀 지나면 익숙해지겠거니 했습니다. 범수는 그 무렵 매일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불탄 절터에는 잿더미와 무너진 기둥뿐이었습니다. 종각 자리에 기둥 두 개가 서 있고 그 옆에 늙은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지요. 아이는 무얼 찾는지도 모르면서 그 마당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잿더미 속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쇠조각이었습니다.
한쪽 면이 둥글게 휘어 있고 표면에 그을음이 두껍게 앉아 있었지요. 종이 종각 기둥에 부딪히면서 깨져나간 그 조각이었습니다. 아이가 그것을 소매로 문질렀습니다. 그을음이 잘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두고 가시게. 하머리 움막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스님, 이거 종이에요. 종이었지요. 지금은요? 지금은 쇠조각입니다. 범수가 그 조각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스님, 이거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서 뭘 하시게. 모르겠어요. 하머리 웃었습니다. 웃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아이는 그날 그 조각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 뒷절에서 주웠어요. 그걸 왜 주워오냐? 종 깨진 거예요.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다오. 왜요? 이리 달라니까. 아이가 조각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비가 그것 때문에 죽었다.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뱉어놓고 스스로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붓두막 앞에 앉았지요. 버려라. 어머니, 그거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또 뭐라 한다. 내 아비 이야기 또 나온다. 아버지가 왜 뛰어나갔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세요? 모른다. 저도 몰라요. 그래서 안 버릴 거예요.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범수는 그 조각을 들고 다시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절터 감나무 아래 서서 한참을 올려다보았지요. 종이 걸려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새끼줄을 꼬아 조각을 감나무 가지에 매달았습니다. 종을 걸듯이 매달았지요. 그러고는 발밑에서 돌멩이를 하나 주었습니다. 첫 번째를 쳤습니다. 깡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운도 없이 그 자리에서 뚝 끊어졌지요. 아이가 잠깐 손을 멈췄다가 두 번째를 쳤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깡, 깡, 깡. 아이는 28까지 세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이었습니다. 처음 사흘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랫말에서 고함이 올라왔지요. 누구야? 새벽부터 뭐 하는 거야? 닷새째에는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최서방네 아들 아니냐? 너 지금 뭐 하는 게냐? 종 치는데요. 그게 무슨 종이야? 깡통 소리지. 그래도 칩니다. 그 쇠조각 당장 내려놔라. 소리가 산 너머까지 간다. 이놈아, 종소리도 안 나는 걸 왜 쳐? 범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세던 것을 마저 세었지요. 26, 27, 28. 어른이 기가 막혀서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마을에 말이 돌았습니다. 그 집 애가 좀 이상해졌다더구먼. 압이 그렇게 되고 나서 그렇지. 어미가 잡아야지. 저러다 큰일 나. 어머니가 아이를 붙들었습니다. 그만해라. 안 됩니다. 사람들이 너를 뭐라 하는지 아느냐? 갑니다. 알면서 왜 그러느냐? 그럼 어머니는 새벽이 언제인지 아세요? 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 아랫말 김서방네 밭에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그저께는 나루에서 배를 놓쳤고요. 다들 늦게 일어나서요. 그게 내 일이냐? 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니면 아무도 안 해요. 어머니가 아이의 어깨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 소리는 종소리가 아니다. 갑니다. 아는데 왜 하느냐? 아이가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4월이었습니다. 절터 움막에는 하멀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새벽마다 올라오니 자연히 마주쳤지요. 하멀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이에게는 이상했습니다. 어른이 말리지 않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스님은 왜 안 말리세요? 말리면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말릴 까닭이 없지요. 하멀이 움막 앞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왜 28입니까? 영감님이 28번 쳤으니까요. 그 까닭은 아십니까? 모릅니다. 영감님도 모른다 하셨어요. 하멀이 집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새벽에는 28, 저녁에는 33을 칩니다.
예로부터 그리 쳐왔지요. 왜 하필 28이요? 밤하늘을 28자리로 갈라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별이 어느 자리에 왔는지로 때를 알았지요. 범수가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쇳조각이 바람에 조금 흔들리고 있었지요. 스님, 말씀하시지요. 이건 소리가 안 납니다. 압니다. 그런데도 제가 왜 이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모리 한참 아이를 보았습니다. 소승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종은 무엇으로 웁니까? 쇠로요. 쇠로만 울면 쇠덩이도 울어야지요. 그런데 쇠덩이는 안 웁니다. 그럼요? 속이 비어 있어야 웁니다. 저 종이 그리 멀리 간 것은 쇠가 많아서가 아니라 속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 번 치면 소리가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밀렸다 풀렸다 하면서 찾아들지요. 소승은 그 결을 울음결이라 부릅니다. 울음결이요. 종마다 그 결이 다릅니다. 사람 목소리가 다르듯이요. 범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을 떴을 때 아이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그 결을 압니다. 아신다고요? 뒷절종은 끝에 가서 한번 겹칩니다. 잦아들다가 한번 부풀었다가 풀립니다. 하모리 아이를 오래 보았습니다. 그것을 어찌 아십니까? 그냥 들려요. 지금도 들려요. 젊은 스님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이렇게 말했지요. 그러면 그 종은 아직 없어진 게 아니겠습니다. 새는 실려갔는데요. 쇠는 실려갔지요. 그런데 속은 아직 여기 있지 않습니까? 범수가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새벽에 아이가 친 28번은 전날과 똑같이 깡깡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아이는 그것을 그만둘 생각을 아주 놓아버렸습니다. 4월 하순에 하모리 절터를 비웠습니다. 바랑을 메고 산을 내려가면서 아이에게 그러더군요. 열흘쯤 걸릴 것입니다. 그동안 여기 좀 봐주시겠습니까? 어디 가세요? 탁발을 다녀오겠습니다. 그게 뭔데요? 얻어먹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스님도 배고프세요? 소승도 사람입니다. 범수가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처음 웃은 것이었지요. 하모리 열흘에 만에 돌아왔습니다. 열흘이라 해놓고 일해가 늦었습니다. 바랑에는 보리쌀이 조금 들어 있었고 얼굴은 까맣게 탔더군요. 늦으셨네요. 멀리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요? 남쪽으로 갔습니다. 하모리 움막 앞에 앉았습니다. 집신 바닥이 다 닳아 있었지요. 아랫역은 여기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마을이 통째로 없어진 데가 여럿입니다. 사람이 없으니 밥을 얻을 데도 없더군요. 그럼 뭘 드셨어요? 물을 마셨지요. 범수가 그 말에 아무 대꾸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외적이 쇠붙이를 실어다 남쪽 포구에 쌓아둔다 합니다. 녹이지도 않고 그냥 쌓아둔다고요. 왜요? 배셔 제 나라로 가져가려는 것이겠지요. 다만 배가 모자라 못 싣고 있다 합니다. 아이가 감나무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스님, 그럼 우리 정도요? 소승이 본 것은 아닙니다. 들은 이야기지요. 어느 포구예요? 그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범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님, 다음에 또 가시면 그것 좀 물어봐 주세요. 물어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물어서 어쩌시옵니까? 모르겠어요. 또 모르겠다 하시는군요. 모르면서 하는 일이 그리 많으십니까? 하모리 웃으며 물었습니다. 놀리는 웃음이 아니었지요. 스님은 아세요? 왜 저리 다 탔는데 여기 계세요? 젊은 스님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소승도 모릅니다. 거 보세요. 두 사람이 같이 웃었습니다. 그해 5월이 되도록 어머니는 아이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붙들지 않았습니다. 말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안 것이지요. 어머니는 그저 새벽에 아이가 나가면 부엌에 앉아 있다가 아이가 돌아오면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먹어라. 예? 그것이 두 사람의 아침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아이가 새벽에 나갈 때면 부엌 문이 늘 한 뼘쯤 열려 있었습니다. 어두운 산길의 불빛이 조금이라도 빛이라고 그런 것이었지요. 아이는 그것을 여러 해 뒤에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밥을 먹다 물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거라던 게 뭐예요? 무슨 소리냐? 반지꼬리에 있는 거요. 어머니의 숟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먹기나 해라.
언제 보여주실 건데요? 내가 좀 더 크면. 저 12이에요. 12은 아직 어리다. 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가 벽장에서 반지꼬리를 꺼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뚜껑 여는 소리가 나고 한참 아무 소리도 나지 않다가 다시 뚜껑 닫는 소리가 났지요. 범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었습니다. 놋을 걷는 일은 4월 들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난리통에 미뤄졌던 것을 관하에서 다시 꺼내 든 것이지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군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 이방이 마을을 살렸다는 말이 돌고 있었으니까요. 장날 아침이었습니다. 장터 한쪽에 유기전이 있었습니다. 놋그릇을 버려놓고 파는 자리였지요. 주인은 50줄 넘은 사내였는데 이 고을 사람은 아니고 인근 고을을 돌며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전들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유기전도 걷습니다. 아니, 팔 물건을 거두면 나는 뭘 먹고 사오. 영이 그렇습니다. 유기장수가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알겠소, 알겠소. 이거 하나 가져가시오. 큰 놋대야 하나를 내주면서 그가 그러더군요. 그거 하나 주고 말지. 싸우면 내가 손해지. 아전들이 대야를 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이 끝나고 닷새 뒤 다음 장날이었습니다. 유기전에 새 물건이 나왔습니다. 반들반들한 놋대접이 20개 남짓 깔려 있었지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아니, 이 판에 새 놋이 어디서 났소? 내가 부었지 어디서 나? 부을 놋은 어디서 났고? 구경꾼 하나가 그 말을 막았습니다. 장사꾼한테 그런 걸 물으면 쓰나? 값이나 부르시오. 한 개 12푼. 싫으면 그만두시오. 사람들이 그래도 만져보고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릇이 귀한 때였으니까요. 그때 범수가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심부름으로 소금을 사러 나온 길이었지요. 아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그릇 하나를 집어 손가락으로 톡 쳤습니다. 어이, 애가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이거 12푼이요? 그렇다. 비쌉니다. 구경꾼들이 웃었습니다. 이놈 봐라. 너 놋값을 아냐? 놋값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안이 안 비었어요. 뭐라고? 범수가 그릇 2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하나씩 쳤지요. 들어보세요. 이건 소리가 끝까지 갑니다. 이건 중간에 걸려요. 그게 그거지 뭐가 달라. 다릅니다. 이건 잡채를 섞었어요.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유기장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애가 남의 장사를 망치려고. 아니, 잠깐. 어디 나도 좀 들어봅시다. 구경꾼 중에 나이 든 사람이 2 그릇을 차례로 쳐보았습니다. 이거 다르네. 이쪽이 뒤가 짧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그릇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터가 온통 놋 두드리는 소리로 시끄러워졌지요. 12푼을 받아. 돈 물러주시오. 유기장수가 자리를 걷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은 물건을 반도 못 팔고 짐을 쌌지요. 짐을 싸면서 그가 범수를 보고 이를 갈았습니다. 내 이놈, 어느 집 자식이냐? 아랫말 최서방네요. 최서방네. 유기장수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봄의 종 따라갔다는 그 집인가? 예? 그 사람이 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가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짓을 왜 하느냐? 사람들이 속고 있었어요. 속으면 속는 거지. 내가 무슨 상관이냐? 12푼이에요. 그 12푼이 내 돈이냐? 아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범수야, 세상에는 알고도 모른 척해야 하는 게 있다. 그건 왜요? 내가 옳아도 사람들은 내가 옳은 걸 싫어한다. 그 말이 아이에게는 오래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말을 지키지 못했지요. 5월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리보전을 사흘했습니다. 봄내바칠에 무리를 한 것이었지요.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외상 줄 데도 없었습니다. 범수가 주막에 갔습니다. 또 외상이냐? 아니요. 일 좀 시켜주세요. 명례가 국자를 든 채로 아이를 보았습니다. 일, 내가 무슨 일을 해?
물 깃고 불 떼고 그런 거요. 12살짜리가 12살이면 다 합니다. 주모가 잠깐 아이를 보다가 턱으로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들어가서 아궁이 봐라. 범수가 그날부터 주막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새벽에 뒷산에 올라가 28번을 치고 내려와서 주막으로 갔지요. 물을 깃고 불을 떼고 상을 날랐습니다. 주막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말이 많았지요. 아이는 상을 나르면서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요새 밤에 관아 쪽에서 수레 소리가 난답디다. 수레 소리가 왜 나? 모르지. 우리 집이 관아 담 뒤인데 사흘에 한 번은 나. 물을 나르던 범수가 그 앞에서 걸음을 늦췄습니다. 걷어들이는 걸 왜 밤에 하나? 그 말이 나오자 다들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지요. 또 어떤 날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쪽 갔다 온 사람 말로는 놈들이 쇠붙이를 포구의 산더미로 쌓아놨다더구먼. 녹이지도 않고 배가 모자라 못 씻는다지. 옆에 앉았던 사람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놔두고 가겠네. 놔두고 가긴 다 씻고 가지. 범수가 그 자리에 물주전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지요. 어느 포구요? 이놈이 어른들 말에 왜 끼어들어. 놔두시오. 애가 궁금한 게지. 모래포라 하던가. 나도 들은 거요. 모래포. 아이가 그 이름을 속으로 3번 되뇌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례가 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손 내밀어라. 왜요? 내밀라니까. 아이가 손을 내밀자 주모가 그 위에 엽전을 몇 개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삭시지 뭐야. 밥 먹여주셨잖아요. 밥은 밥이고 삭은 삭시다. 일 시켰으면 값을 쳐야지. 범수가 그 엽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아주머니, 왜? 이거 안 쓰고 둬도 돼요? 내 돈인데 쓰든 말든 내 맘이지. 그런데 왜 안 써? 줄 사람이 있어서요. 누구? 아이가 대답하지 않고 웃기만 했습니다. 주모는 더 묻지 않았지요. 그해 6월이었습니다. 범수가 밤에 관아 담 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막일을 늦게까지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담 안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소리였습니다. 아이가 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창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못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마을에서 거둔 그릇과 수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놋을 가마니에 담아 수레에 싣고 있었습니다. 횃불 하나만 켜놓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 창고 앞에 사람 하나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권 이방이었습니다. 그가 상 앞에 앉아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레 하나가 나갈 때마다 붓을 놀렸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낮에 놋을 거들 때 권 이방은 저울에 달고 나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저울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적기만 하고 있었지요. 범수가 담에서 몸을 뗐습니다. 그때 발밑에서 돌이 굴렀습니다. 거기 누구요? 아이가 얼어붙었습니다. 권 이방이 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왔지요. 담 너머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서방 내 아이 아닌가? 예? 이 밤중에 여기서 뭘 하는 게냐? 주막에서 일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길이 여기밖에 없더냐? 가까워서요. 권 이방이 횃불을 조금 들어 아이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무얼 보았느냐?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아무것도. 어두워서요. 권 이방이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앞으로 이 길로 다니지 마라. 밤길에 애가 다치면 어미가 상심한다. 예? 가 보아라. 아이가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권 이방은 아직 그 자리에 서서 아이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횃불이 그 사람 얼굴을 반쯤만 비추고 있었지요. 범수는 그날 밤 집에 와서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무엇을 본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놋을 실어내는 게 나쁜 일인지 아닌지도 몰랐지요.
다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울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아이가 절터에 올라가 28번을 치고 나서 하멀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울이 없었다고요. 예낮에는 꼭 따라서 적었거든요. 아버지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밤에는 그냥 적더라. 적기는 적는데 뭘 보고 적는지 모르겠어요. 하멀이 아궁이에 솔가지를 넣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나가는 것을 적으려면 나가는 만큼을 재야지요. 예? 그런데 재지 않고 적으면 그 적힌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승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아시지요. 뭐요? 그 이야기를 아무한테나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도 그러시고 영감님도 그러셨어요. 다들 하지 말라고만 하세요. 그럼 소승은 까닭을 말씀드리지요. 하멀이 솔가지를 마저 넣고 아이를 보았습니다. 지금 이 고을에서 권 이방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을을 살린 사람이니까요. 그런 사람을 두고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뭘 따져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지지요. 아이가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요. 그럼요? 보아 두십시오 말은 나중에 하십시오. 여름이 되도록 아이는 새벽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고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6월이 지나면서 고함이 그쳤지요. 말려도 안 되니 다들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고함이 그친 다음에는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았거든요. 새벽에 산에서 깡깡거리는 소리가 나도 사람들은 그것을 개 짖는 소리쯤으로 여겼습니다. 그 애 아직도 그러냐? 어미가 참 딱하지. 그게 다였습니다. 범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쳤지요. 7월 어느 날 아침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 모르겠어요. 끝이 없는 일을 왜 하느냐? 아이가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술에 붙을 때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거 붙든다고 술에 갔었어요? 범수야. 섰어요. 한 번 섰어요. 제가 봤어요. 어머니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한 번은 섰다니까요. 아이는 그 말을 하고 나가 버렸습니다. 부엌에 남은 어머니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9월에 다시 영이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노시 아니었습니다. 쟁기날과 보슴, 낫과 호미까지 걷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밥그릇은 나무로 바꿀 수 있어도 쟁기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운말 황첨지 댁사랑에 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쟁기를 거두면 다리는 어찌합니까? 내년 봄까지는 돌려준다 하오. 돌려준다는 말은 지난번에도 들었소. 지난번 것은 병장가 되었을게요. 지금 남쪽에서 우리 군사가 그걸 들고 있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랫말 농부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서방이라 하는 사람이었지요. 어차피 올해는 늦었소. 지금 갈아봐야 심을 씨가 없잖소. 그렇긴 하지. 그거 하나 주고 말지. 봄에 돌려주겠다는데. 그 말이 나오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범수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신 쟁기나를 지고 온 길이었지요. 아이가 마당 한쪽에 쟁기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쇠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황첨지가 그 소리에 아이 쪽을 보았습니다. 최서방네 아들이구나. 예? 네, 어미는 잘 있느냐? 예? 그래. 노인이 손을 맞잡았다 풀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마당에 아이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황첨지가 마루 끝에 앉아 있다가 아이를 불렀지요. 얘야, 예? 내가 새벽마다 뒷산에서 그걸 친다며. 예? 왜 그러느냐? 새벽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노인이 잠깐 웃었습니다. 웃는데 얼굴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종이 걸리던 해에 내가 41였다. 어르신도 그때 계셨어요? 있었지. 집집이 옷을 냈어. 우리 집도 냈고, 내 할머니도 냈고, 할머니가요? 비녀를 뺐지. 아,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비녀를 넣으셨어요? 그때는 다들 뭘 냈어, 노시. 노인이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노시 왜요? 아니다. 어르신, 노시 뭐가요? 황첨지가 손을 맞잡았다 풀었습니다. 그때 관아에서 노꺼들어 다니던 젊은 서리가 하나 있었어. 누군데요? 지금도 관아에 있지. 그게 누구냐고요? 다 지난 일이다. 황첨지가 마루에서 일어났습니다. 옛날 일이다. 다 잊은 일이야. 어르신, 가 보아라. 어미가 기다린다. 노인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범수는 그 닫힌 문을 한참 보다가 내려왔습니다. 그해 9월 장날이었습니다. 장터가 전보다 훨씬 썰렁했습니다. 무엇보다 유기전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놋을 다 걷어갔으니 놋그릇 파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었지요. 그 자리에는 잡초가 나 있었습니다. 범수가 그 앞을 지나면서 걸음을 늦췄습니다. 봄에 그 자리에서 물건을 걷어주고 그러던 사람이 생각났지요. 그거 하나 주고 말지. 아이는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잠깐 헷갈렸습니다. 여기저기서 들은 말 같았거든요. 그 사람은 그 뒤로 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날에 이런 말을 남기고 갔다더군요. 그 애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지. 잡쇠를 섞은 건 나니까. 장터 안쪽에 돼질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애에는 돼질에 속임이 많다 하여 관아에서 만든 됐빵만 쓰라는 영이 내려 있었습니다. 어째 지난번보다 적어 보이오. 관에서 내준 됐박이오. 이걸로 됐으면 2대요. 어머니 심부름으로 소금을 사러 온 범수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손을 뻗어 됐박 옆을 손가락으로 톡 쳤습니다. 아저씨, 이거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소리가 안 납니다. 나무 됐박이 무슨 소리가 나. 나무도 소리가 납니다. 얇으면 통통 울리고 두꺼우면 안 울려요. 돼질꾼이 인상을 썼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이 대박은 바닥이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2대인데 안에 들어가는 건 2대도 안 돼요.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 애 또 저러네. 장에 나와서 뭐 하나 했더니 얘야, 관에서 내준 됐박이다. 관이 속인다는 게냐? 그런 말이 아니라 아이가 뒷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관이 속인다는 말이 아니면 무슨 말인지 아이도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유기전 망하게 하더니 이제 관아 됐박까지 잡겠다는 게냐. 애가 압이 그렇게 되고 나서 좀 이상해졌어.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돼질꾼은 코웃음을 치고 다시 소금을 펐지요. 범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봄의 유기전에서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그릇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도 됐박을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유기전은 장사꾼 물건이고 됐박은 관아 물건이었으니까요. 집에 와서 소금 자루를 부뚜막에 올려놓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게 2대냐? 2대 값 주고 샀어요. 2대가 아닌데. 아이가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아세요? 손에 들어보면 알지. 나도 20해를 되질 자루를 들었다. 그럼 아까 장터에서는 왜 아무도 모른다고 해요? 어머니가 소금 자루를 갈무리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알아도 말을 안 하는 게지. 왜요? 관아 됐박이니까. 아이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9월 금은 무렵이었습니다. 절터 움막 앞에 아이와 하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다 떨어져 쇳조각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던 때였지요. 하멀이 그 조각을 내려서 무릎에 놓았습니다. 소승이 봄부터 마음에 걸리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난리 나기 전에 권 이방이 절에 온 적이 있습니다. 이방 어른이요? 혼자 왔지요. 종 어깨에 절 이름하고 놋이 몇 근이라 새겨져 있다고 하시더군요. 새겨져 있어요? 범종에는 그런 것을 새깁니다. 어느 절 것인지, 놋이 몇 근 들었는지. 하멀이 조각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승은 3년을 그 절에 살면서 한 번도 그 글자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앉아 보이지도 않았고요. 스님, 이거 종 어디예요? 어깨입니다. 2 사람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닦아볼까요? 닦아 봅시다. 물을 길어다 놓고
재를 섞어 문질렀습니다. 그 으름이 25해나 앉아 있어서 좀처럼 벗겨지지 않았지요. 해가 다 지도록 문질렀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손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스님, 나왔습니까? 파여 있어요. 여기도요. 하머리 등잔을 가까이 댔습니다. 조각 표면에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획이 굵고 깊게 새겨진 글자였지요. 온전한 것은 몇 자 되지 않고 대부분 반쯤 잘려 있었습니다. 하머리 그것을 한 자 한 자 짚어 나갔습니다. 운월사. 그게 뭐예요? 뒷절에 본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스님이 손끝을 옮겼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말이 없었지요. 스님, 노시 몇 근 들었는지가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몇 근인데요? 하머리 그 숫자를 읽었습니다. 범수는 셈은 달았지만 그 숫자가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놋백 근이 얼마나 되는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게 많은 거예요? 소승도 모릅니다. 하머리 조각을 무릎에 놓고 등잔불에 비춰보았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알겠습니다. 뭐요? 이 조각이 종에서 떨어져 나갔으니 지금 저 종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어느 절 것인지 새긴 자리가 여기 있으니까요. 아이가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쇠조각이 그날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튿날 아이가 주막에서 물을 깃다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종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 아셨어요? 종에 무슨 글자? 절 이름하고 노시 몇 근 들었는지요. 명례가 국자를 놓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런 게 새겨져 있어. 어제 조각을 닦아보니까 나왔어요. 내가 들고 다니는 그 쇠덩이 말이냐. 예, 그게 종 어깨였대요. 부엌 밖 평상에 앉아있던 손님 몇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새기나. 새기지. 절종에는 다 새긴다더구먼. 그럼 그 애가 들고 있는 게 종 이름표 같은 거네. 사람들이 잠깐 웃고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명례가 아이를 손짓해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라. 예? 그 이야기 오늘 몇 번 했냐? 지금 처음이요. 그럼 오늘부터 그만해라. 왜요? 주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지금 뭘 들고 다니는지 아느냐? 깨진 종이요. 아니, 노시 몇 근 들었는지 적힌 물건이다. 그게 왜요? 이 답답한 놈아. 명례가 아이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 고을에서 놋 근수 적는 사람이 누구냐? 아이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방 어른이요. 이제 알겠냐? 그런데 저건 25해 전 거예요. 이방 어른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주모가 대답하려다 말았습니다. 그 여자도 그때는 시집 오기 전이라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었지요. 하여간 함부로 떠들지 마라. 어른들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좋을 게 없다. 알겠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이 한 번 평상에 떨어지면 그 다음은 아무도 붙들지 못하는 법이지요. 그날 저녁에 주막 평상에 앉았던 사람 하나가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 사람이 이튿날 우물가에서 그 이야기를 했고요. 우물가에서 나온 말은 사흘이면 고을을 한 바퀴 돕니다. 다만 그 말이 관아 담을 넘는 데에는 조금 더 걸렸습니다. 10월 초에야 넘어갔지요. 10월 장날이었습니다. 범수가 주막에 들러 명례에게 무언가를 빌렸습니다. 이걸 왜 빌려? 잠깐만 쓸게요. 이거 우리 집에서 20년 쓴 돛박이다. 잃어버리면 내 어미한테 받아낸다. 안 잃어버려요. 아이가 낡은 돛박 하나를 안고 장터로 갔습니다. 되질 자리에는 그날도 사람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소금값이 올라 다들 조금씩이라도 사두려 했으니까요. 범수가 그 앞에 돛박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너냐? 아저씨, 물 한 바가지만 빌려주세요. 물은 왜? 한 번만요. 되질꾼이 귀찮다는 얼굴로 물바가지를 던져 주었습니다. 아이가 관아 돛박을 집었습니다. 그러고는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웠지요. 넘치기 직전까지 채워서 손등으로 위를 밀어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관에서 내준 돛박에 꽉 채운 물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물을 명례의 낡은 돛박에
옮겨 부었습니다. 물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손가락 2마디쯤이 비었습니다. 말소리가 끊겼습니다. 같은 한 대인데 여기는 이만큼이 남습니다. 누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디 봅시다. 내가 해보지. 그 사람이 직접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해보았고, 또 한 사람이 해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한 대에 이만큼씩 떼먹었단 말이오? 내가 여름 내 이걸로 샀는데. 돼질꾼이 얼굴이 하얘져서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모르오. 관에서 내준 걸 썼을 뿐이오. 그럼 관아에서 떼먹었단 말이오? 장터가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관아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돛박 2개를 앞세우고 갔지요. 관아 앞마당에서 권 이방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이오? 나리, 이 돛박 좀 보시오. 사람들이 앞다투어 물을 붓고 옮겨 부었습니다. 이방이 그것을 잠자코 보았지요. 1번, 2번, 3번. 그러고 나서 그가 돛박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닥을 뒤집어 보더니 손톱으로 2번 긁었습니다. 바닥을 두껍게 짰구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돛박을 짠 목수를 잡아들이시오. 아전들이 뛰어나갔습니다. 권 이방이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내가 이걸 하나하나 뒤집어 보지 못한 것은 내 불찰이오. 오늘부터 이 돛박은 다 걷어들이고 새로 짜서 내겠소. 값은 어찌합니까? 여름부터 산 사람은 장부에 적어 놓으시오대로 쳐서 돌려드리겠소. 사람들이 그제야 웅성거림을 멈췄습니다. 몇몇은 오히려 이방을 칭찬했지요. 역시 이방 어른이시오. 바로 잡아주신이 됐소. 권 이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마당 한쪽에 서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최서방 내 아이라 했지. 예? 내가 알아낸 게냐? 예? 어찌 알았느냐? 돛박을 쳐보니 소리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물을 부어봤어요. 권 이방이 아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귀가 밝은 아이로구나. 아닙니다. 내가 상을 내려야겠다. 오늘 저녁에 관하로 오너라. 쌀 한 대 내주마. 괜찮습니다. 어른이 준다면 받는 것이다. 이방이 그 말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이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날 범수는 마을에서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지요. 그 애가 그래도 쓸모가 있구먼. 아비 닮아 사람이 고다. 아이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아비 이야기가 좋게 나온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방 어른이 내 어깨를 짚었다고? 예, 상도 주신대요. 가지 마라. 왜요? 그냥 가지 마라. 어머니는 왜 좋은 일도 나쁘게만 보세요? 어머니가 밥상을 물리고 일어났습니다. 너는 오늘 그 사람 낯을 세워준 게 아니라 깎았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했는데요. 사람 앞에서 잘못을 밝히면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다. 나머지 9은요? 잊지 않는다. 10월 금음이었습니다. 새벽에 아이가 절터에서 28번을 세고 있는데 산길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권 이방이었습니다. 혼자 올라왔지요. 아전도 없이 등잔 하나 들고 왔습니다. 부지런하구나. 나리, 며칠 전에 관아에 오라 했는데 안 왔더구나. 어머니가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미가 그러더냐. 이방이 감나무 아래로 걸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매달린 조각을 올려다보았지요. 저것이 그 조각이냐. 예? 내려보아라. 범수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들으라니까. 못 내립니다. 어째서. 제 것입니다. 이방이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은 것은 아니고 입꼬리만 올렸지요. 절 물건이 어찌 내 것이냐. 절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관아 것이지. 관아가 언제 이걸 찾으셨습니까? 이방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등잔을 들어 조각을 비췄습니다. 닦아놓은 자리에 글자가 드러나 있었지요. 이방이 그 글자를 오래 보았습니다. 등잔을 든 손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바람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지요. 누가 닦았느냐. 저하고 스님이요. 몇 사람이나 보았느냐. 스님하고 저요. 말 안 되는. 주막에서 한 번 말했습니다.
이방이 등잔을 내렸습니다. 얘야. 예? 내 어미가 지금 혼자 너를 키우지. 예? 밭도 없고 소도 없고 외상값도 있고. 예? 그런 집 아이가 남의 물건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느냐. 범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은 그냥 가마. 이방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아이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조금 전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곱씹었습니다. 나쁜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날 새벽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11월의 쟁기와 보습이 거쳐갔습니다. 마을에서 쇠붙이라 할 만한 것이 거의 남지 않았지요. 부엌에 노 한 조각 없고 헛간에 쟁기날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첫눈이 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수염이 자라고 옷이 다 해진 사내였습니다. 걸음을 절었고 등에는 연장 가방을 메고 있었지요. 장두식이었습니다. 9달 만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장서방 아니요? 나요. 아니, 살아 있었소. 살아있소.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워했지요. 그런데 곧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혼자 왔소. 혼자요. 종직이 영감은? 장두식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못 왔소. 못 왔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죽었소.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병으로 갔소. 지난달에. 그럼 자네는? 나는 왔소.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영감은 죽고 자네만 왔구먼. 장두식은 그 말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절뚝거리며 대장간 쪽으로 걸어갔지요. 그날부터 마을에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쇠 다루는 사람이니 그동안 쇠일을 했겠지. 누구 쇠일을? 며칠 뒤 범수가 대장간에 갔습니다. 장두식이 불도 안 지핀 화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범수구나. 영감님이 정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 어디서요? 포구에서. 모래포요? 야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주막에서 들었어요. 장두식이 한참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화덕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그런 건 알아서 좋을 게 없다. 아저씨, 우리 종도 거기 있어요? 모른다. 아저씨는 거기 계셨잖아요. 모른다니까. 아이가 더 물으려는데 야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라. 아저씨, 가라니까. 범수가 대장간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야장의 연장 가방 위에 작은 쇠망치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자루가 닳고 대가리가 뭉툭한 망치였지요. 아이는 그 망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뒷절 종각에서 노미 영감이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것이었으니까요. 장두식이 돌아온 며칠 뒤 하머리 절터를 비웠습니다. 바랑을 치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아이에게는 봄에 오겠다는 말만 남겼지요. 그 겨울 내내 절터 감나무 아래에 서는 사람은 범수 하나뿐이었습니다. 섣달 금은 무렵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아전 하나가 주막에 술을 마시러 왔습니다. 그 사람이 몇 잔 걸치고 나서 이런 말을 흘렸지요. 그 장서방 말이오. 좀 이상하지 않소. 뭐가 이상하오. 아니, 왜 저기 뒷절에 종이 있는 걸 어찌 알았겠소. 주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귀에 들어와서 대뜸 뒷절 종을 내놓으라 했다지 않소. 산 중턱에 있는 절을 처음 온 놈들이 어찌 알고. 그거야 뭐 물어봤겠지. 누구한테 물어보. 마을에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아전이 잔을 비웠습니다. 나야 모르지. 그런데 종 내리는데 부른 사람이 장서방이고 따라간 사람도 장서방이고 살아 돌아온 사람도 장서방이요. 그 사람은 억지로 끌려간 거 아니요? 억지로 끌려간 사람이 9달 만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피까. 그 말을 던져놓고 아전이 술값을 놓고 나갔습니다. 말이 퍼지는 데는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월이 되자 대장간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쟁기는 이미 다 거쳐갔으니 고칠 것도 없었지만 그전 같으면 불이라도
쬐러 오던 사람들까지 발길을 끊었지요. 장두식은 그래도 매일 화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명례가 주막문 앞에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러 바쳤다는 걸 누가 봤소? 보긴 누가 봐. 그런데 앞뒤가 그렇잖소. 앞뒤가 그러면 사람 하나 잡아도 돼우? 말을 듣던 사람이 되받았습니다. 아니 주모는 왜 그렇게 편을 드시오? 편드는 게 아니라 나는 본 걸로만 말하자는 거요. 나는 그 사람이 종 내리기 싫다고 버티는 걸 봤소. 이 눈으로 봤소. 주모가 국자로 솥전을 한 번 쳤습니다. 버티다가 결국 했잖소. 버틴 사람하고 일러 바친 사람하고 같소. 사람들이 대꾸하지 않고 흩어졌습니다. 명례는 그 뒤로 며칠 손님이 줄었습니다. 그 무렵 범수는 새벽마다 조각을 치고 내려오면서 대장간 앞을 일부러 돌아서 지나갔습니다. 화덕 앞에 앉은 야장이 늘 그 자리에 있었지요. 아저씨, 가라.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말 안 해도 안다. 아저씨, 그 망치요. 장두식이 처음으로 아이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무슨 망치? 영감님 망치요. 왜 아저씨가 갖고 계세요? 야장이 오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지요. 주고 갔다. 누가요? 그 영감이 언제요? 가라니까. 아이가 그날은 순순히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서 한 가지를 똑똑히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든 저 사람은 영감님 곁에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정월 중순에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랫말 김서방네가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산에서 깡깡거리는 소리가 나면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그 옆집이 그것을 보고 따라했습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저 애 소리에 맞춰 일어난다고 말하면 우스운 사람이 되니까요. 그러다 아랫말 67집이 그 소리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과 나 뒷방에는 밤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산에서 깡깡 소리가 났습니다. 권 이방은 그 소리를 28가지 들었습니다. 궤에서 25년 된 문서를 꺼내 근수를 세었지요. 몇 번을 세어도 답은 같았습니다. 정월 20날에 영이 또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소였습니다. 병장기와 군량을 실을 수레를 끌 소가 모자라니 고을마다 소를 내라는 것이었지요. 최씨 집에도 아전이 왔습니다. 최서방네 소 한 마리 장부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 집 소가 아닙니다. 운말 박씨네하고 반씩 부리는 겁니다. 반씩이면 반만 내시겠소. 연순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전이 외양간에서 소를 끌어냈습니다. 소가 발을 버티자 아이가 뛰어나갔지요. 안 됩니다. 그 소 없으면 가리를 못해요. 범수야. 어머니, 이거 뺏기면 우리 밭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전에게 고개를 숙였지요. 가져가시지요. 어머니, 그거 하나 주고 말자. 사람은 안 끌고 갔잖니. 아이가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소가 마당을 나가는 것만 보고 있었지요. 소가 길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나서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말 어디서 들으셨어요? 무슨 말? 그거 하나 주고 말자는 말이요.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월 금음 장날이었습니다. 권 이방이 장터에 나왔습니다. 아전 둘을 데리고 나와서 사람이 가장 많은 자리에 상을 하나 폈지요. 상 위에 놋대접 3개가 놓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그릇들이었습니다. 최서방네 아이를 불러오시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이가 불려 나왔지요. 지난 가을에 내가 뎃박을 잡아냈지. 예? 고을에 소문이 났더구나. 귀가 밝은 아이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겸손할 것 없다. 오늘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번 더 보여다오. 이방이 대접 3개를 가리켰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에만 잡쇠가 섞여 있다. 어느 것이냐?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범수가 상 앞으로 갔습니다. 대접 하나를 손가락으로 쳤지요. 2번째, 3번째, 다시 한 번씩 쳤습니다. 딸이, 말해보아라. 셋 다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만 다른 게 아닙니다.
이방이 웃었습니다. 내가 하나라고 하지 않았느냐? 셋 다 뒤가 짧습니다. 하나만 고르라 하시면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를 짚어 보아라. 그중 제일 심한 것으로. 아이가 잠깐 망설이다가 가운데 것을 짚었습니다. 이방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전 하나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웃 고을 유기장이었지요. 이 셋을 자네가 부었는가? 예, 제가 부었습니다. 셋 다 한 가마에서 나온 것인가? 셋 다 한 가마에서 나왔습니다.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들었느냐? 범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닙니다. 저 건 분명히 내가 방금 셋 다 섞였다 하더니 다시 하나를 짚었지. 셋 다 같다고 아뢰었습니다. 하나를 짚으라 하셔서 짚은 것뿐입니다. 짚으라 한다고 없는 것을 짚느냐? 아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의 귀도 별거 아니구먼. 지난번엔 어찌 맞췄대. 됐박이야. 누가 봐도 두꺼웠지. 유기전 그것도 어쩌다 맞았겠지. 이방이 대접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 쪽은 보지도 않고 상을 물렸지요. 다들 가서 일 보시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범수는 장터 한복판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이가 명례에게 갔습니다. 아주머니, 저 안 틀렸어요. 나도 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내 말이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그럼 뭘 따지는 자리였는데요? 주모가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이기나 보는 자리였다. 2월 초닷새였습니다. 권 이방이 아전셋을 데리고 최 씨 집에 왔습니다. 최서방네. 연순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날이 대개 아이가 절터에서 관아 물건을 하나 갖고 있소. 관아 물건이라니요. 뒷절종에서 떨어진 쇠붙이요. 절이 없어졌으니 그 절 물건은 관아로 들어오는 게요. 그건 아이가 애지중지하는 것입니다. 애지중지가 임자를 만듭니까? 연순이 손을 앞으로 모았습니다. 날이 그거 하나만 봐주십시오. 내가 봐주고 말고 할 게 아니오. 어머니가 잠깐 서 있다가 머리에서 비녀를 뽑았습니다. 노비녀였습니다. 오래 꽂아 끝이 반들반들해진 것이었지요. 이걸 대신 내겠습니다. 무슨 소리요? 노십니다. 쇠붙이를 거는 게 영이라 하시니 이걸 내겠습니다. 그러니 그 쇠조각은 아이한테 두십시오. 권 이방이 그 비녀를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내밀어 받았습니다. 장부에 적어 두겠소. 고맙습니다. 이방이 비녀를 소매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전들에게 턱짓을 했지요. 가서 가져오시오. 연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날이 비녀는 비녀고 저건 저것이오. 지금 받으셨잖습니까? 댁이 스스로 낸 것이오. 내가 달라 했소? 아전들이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범수가 절터에서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12살짜리가 어른 셋을 어찌 막겠습니까? 감나무에서 새끼줄이 끊어지고 조각이 아전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산길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마당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쪽머리에 비녀가 없어서 머리가 반쯤 흘러내려 있었지요. 어머니, 들어가라. 어머니, 비녀는요? 들어가라니까. 그날 밤 아이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조각은 대장간으로 옮겨졌습니다. 권 이방이 아전들과 함께 대장간에 들어섰을 때 장두식은 화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 서방 풀무를 짚이시오. 무얼 녹이려고. 이방이 조각을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종쇠요. 쇠 붙이는 다 걷어 병장기를 만드는 게 영이오 절 정도 같는데 그 조각이 남을 까닭이 있소? 그건 아이 것이오. 아 이것이라. 이방이 소매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최서방네 아이가 관아 물건을 숨겨두었다는 말이 이 속에다가 장터에서 관아 대박을 두고 헛소리를 해서 소란을 일으켰지. 이번엔 여러 사람 앞에서 녹그릇을 두고 또 소란을 일으켰고 그게 무슨 죄요? 관을 능멸한 죄요. 장두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아이를 관아에 세우면 그 어미가 어찌 되겠소? 말소리가 끊겼습니다. 바깥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옆에 붙어 서 있었지요. 장두식이 그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야장이 한참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말고 쇠붙이만 가져가시오. 무어라 하셨소. 내가 녹이겠소. 아저씨, 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저씨, 그거 안 돼요. 범수야, 나가 있어라. 그거 녹이면 우리 종 이름이 없어져요. 그거 없으면 못 찾아요. 나가 있으라니까. 장두식이 몸으로 아이 앞을 막아 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닫았지요. 풀무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을 때 야장은 화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게 끝에 쇳물이 굳어 있었지요. 수고했소. 권 이방이 그 말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아전들에게 말했습니다. 장두식을 묶으시오. 야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외적에게 뒷절 종의 자리를 일러준 자가 있다는 말이 고을에 파다하오. 자네가 종을 내렸고 자네가 따라갔고 자네만 돌아왔소. 내가 지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소. 그건 그거요. 아전들이 야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때 마당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느새 마을 사람 절반이 나와 있었지요. 권 이방이 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관아에 넘기려 하오. 어른들 뜻은 어떻소? 사람들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황첨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노인이 손을 맞잡았다 풀었지요. 사람 하나 주고 말지 마을이 살아야 하지 않겠나. 아이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1년 전 운말 사랑에서 들은 것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장두식이 그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권 이방을 보았지요. 날이. 말하시오. 하나 내주면 지킨다더니. 날이 그럼 지금 지켜진 게 뭐요? 권 이방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전들이 야장을 끌고 갔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랫말 김서방네가 눈을 떴습니다. 옆집도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았지요. 한 사람이 마당에 나와 섰습니다. 옆집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옆집도 나왔습니다. 명례가 제일 먼저 길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산 쪽을 보았습니다. 산은 조용했습니다. 관아 담 안쪽에서도 사람 하나가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만은 산 쪽을 보지 않았지요. 그날 새벽 아랫말 사람들이 마당에 서서 무엇을 기다렸는지 아무도 서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범수는 그 새벽에도 산에 올라갔습니다. 감나무 가지에는 끊어진 새끼줄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아래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들었다가 내렸지요. 칠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입속으로만 세었지요. 28가지 세고 나서 아이가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한 번은 19에서 막혔습니다. 아이가 처음부터 다시 세었습니다. 그러고는 28가지 세고 내려왔지요. 2월 열흘째 되던 날, 아랫말에서 아이 하나가 산길을 올라와 그것을 보고 내려갔습니다. 그 아이가 집에 가서 말했지요. 최서방네 형이 아무것도 없는데 손을 들었다 놨다 해. 뭐 하는 건데? 새는 것 같아. 그 말이 마을에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2월 보름밤이었습니다. 연순이 아이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등잔을 켜놓고 무릎에 반지꼬리를 놓고 앉아 있었지요. 앉아라. 예? 어머니가 반지꼬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실패와 바늘쌈지를 걷어내고 그 아래에서 헝겊에 싼 것을 꺼냈지요. 헝겊을 폈습니다. 은비녀 머리였습니다. 몸통은 없고 머리만 손가락 한 마디쯤 남은 것이었지요. 부러진 자리가 거칠었습니다. 머리에는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잎이 새 딸린 꽃이었습니다. 이게 할머니 거예요? 그렇다. 왜 반쪽만 있어요? 어머니가 그 머리를 손바닥에 놓고 한참 보았습니다. 25해 전에 뒷절종을 부을 때 놋을 걷었다더구나. 예? 그때 놋이 모자랐대. 아이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모자랐어요? 집집이 다 냈는데도 모자랐다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몸에 지닌 것까지 벗어 넣었다는구나. 내 할머니가 비녀를 뽑아서 던져 넣었대. 그럼 이건요? 머리는 안 넣고 남기셨지. 왜요? 나도 모른다. 그냥 남기셨대. 어머니가 그것을 아이의 손에 놓아 주었습니다. 내가 시집 온 해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이건 내가 갖고 있다가 손자한테 주라고. 저한테요? 그러셨지. 아이가 은비녀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참 아무 말이 없다가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말해라. 아버지가 왜 뛰어나갔는지 이제 아세요? 어머니가 등잔불을 보았습니다. 내 아비가 그날 손을 들었다. 압니다. 제가 봤어요. 손을 들고 나서 집에 와서 밥을 못 먹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흘을 그랬다. 그러다 종 쉬러 가는 날에 나가더구나. 어머니는 그때 아셨어요? 몰랐지. 나가는 줄만 알았지. 어머니가 손등으로 눈을 한 번 눌렀습니다. 범수야. 나도 그 셈을 했다. 무슨 셈이요? 소를 내주면서 그랬다. 그거 하나 주고 말자고. 내 비녀를 뽑아주면서도 그랬다. 이거 하나 주면 저건 지키겠지 하고. 그런데 둘 다 없어졌더구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아비가 미련하다 여겼다. 손들어 놓고 뒤쫓는 게 무슨 짓인가 싶었지. 그런데 요새 그 생각이 든다. 무슨 생각이요? 그 사람은 셈을 그만둔 게야. 아이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보지 않고 등잔불만 보고 있었지요. 나는 여태 셈을 하고 있었고, 그때 마당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사람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관아 옥사에서 심부름하는 늙은 사령이었지요. 최서방네 아이쏘. 접니다. 장서방이 이걸 전해달라 했소. 사령이 헝겊에 싼 것을 내밀었습니다. 풀어보니 쇠망치였습니다. 자루가 닳고 대가리가 뭉툭한 것이었지요. 아저씨는요? 오게 있소. 그리고 말을 하나 전하라 했소. 무슨 말이요? 사령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영감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는데 지금은 못 전하겠다고. 봄이 되면 스님한테 물어보라고 했소. 스님한테요? 그리 말했소. 사령이 돌아갔습니다. 범수가 마당에 서서 그 망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잡이 아랫부분이 유난히 닳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자국처럼 파여 있었지요. 아이가 그 자리에 제 손가락을 대보았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아이 손은 아직 작았으니까요. 3월이 되었습니다. 산길에 눈이 녹고 절터 감나무에 물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각을 빼앗긴 뒤에도 범수는 새벽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두드릴 것이 없으니 서서 28가지 세기만 했지요. 3월 초여새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아이가 산길을 올라가는데 절터에 사람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잿빛 장삼이 흙투성이었고 집신이 다 해져 있었습니다. 스님, 오랜만입니다. 하멀이었습니다. 섣달의 남쪽으로 내려간 뒤 석 달 만이었지요. 아이가 달려가다 멈춰 섰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들었습니다. 조각일도, 장서방일도 스님, 저, 압니다. 승려가 무너진 종각 기둥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에게 옆에 앉으라 손짓했지요. 소승이 겨우내 말을 하나 지고 다녔습니다. 무슨 말이요? 섣달에 장서방이 저를 찾아왔었지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겠다고 스님한테만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더러 저 아이한테는 봄에 전하라 했습니다. 왜요? 그 말을 들으면 그 애가 가만히 있지 못할 거라고요. 종이 남쪽에 있다는 것까지 알면 한겨울에 혼자 내려가려 들 거라 하더군요. 그래서 소승이 먼저 가보았습니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지요. 범수야, 승려가 처음으로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노미 영감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동짓달에요. 모래포에서 같이 계셨어요? 아저씨가요. 끝까지 곁에 있었답니다. 하멀이 손을 모았습니다.
외적이 종만 쉬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새 다룰 줄 아는 사람을 데려갔지요. 무미 영감님하고 장서방이 그래서 끌려간 겁니다. 그럼 아저씨는? 부역한 게 아니라 끌려간 것이지요. 그런데 왜 아무도? 끌려간 것이라고 한두 번은 말했답니다. 그 뒤로는 변명하지 않았고요. 믿지 않을 사람한테 제 말을 팔고 싶지 않다더군요. 아이가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참 뒤에 승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님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장서방이 그대로 외워왔더군요. 말씀해주세요. 하멀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남의 말을 전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천천히 옮겼습니다. 그 종은 내가 부었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시 모자랐어. 끝에서 소리가 겹치는 걸 나는 25태를 알고도 못 고쳤네. 그 애 귀가 내 손보다 낫더구먼. 절터가 조용했습니다. 스님, 예, 영감님이 그 종을 부으셨다고요? 그렇답니다. 25년 전에요. 주종장이요? 종을 부어 만드는 우두머리 장인을 그리 부릅니다. 그런데 왜 종지기를 하셨어요? 제 손으로 부은 종에 흠이 있으니 그 곁을 못 떠나신 게지요. 아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장서방은 그때 16이었답니다. 명감님 밑에서 풀물을 밟던 조수였다고요. 아저씨가요? 그러니 그이가 모래포 창고를 그렇게 훤히 알았던 겁니다. 종이 어디 있는지도요. 아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헝겊에 싼 엽전 몇 잎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명례가 손에 쥐어준 삭시였지요. 이거요. 압니다. 안 쓰고 두셨지요. 영감님 드리려고 뒀어요. 제가 처음 본 거라고 자랑하려고 뒀는데 아이가 그 헝겊을 다시 여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하멀이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뒤에 승려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고 왔습니다. 뭔데요? 소승이 겨우내 남쪽을 돌았습니다. 지지난달에는 모래포 근방까지 내려갔지요. 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외적이 그 포구에서 물러갔답니다. 물러갔어요? 그 포구에서요. 아직 더 남쪽에는 남아있다더군요. 그런데 물러가면서 실어가지 못한 것들을 창고에 그대로 두고 갔답니다. 승려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종이 수십 개 쌓여 있답니다. 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가명에서 관원이 내려와 어느 고을 것인지 가려서 돌려준다 하더군요. 언제요? 이달 아니라 들었습니다. 아이가 산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그날 낮에 운말 황첨지 댁사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종이 살아있다는 말이오? 녹인 게 아니고? 실험한 가고 못 부순 것이지요.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다 곧 조용해졌지요. 가는데 노자가 들고 사람이 들고 며칠이 걸리는 일이었으니까요. 간다고 찾겠는가? 황첨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수십 개라며 우리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노? 어깨에 글자가 새겨져 있잖소. 절 이름이 있을 텐데. 그 말에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새김글이 있던 자리가 어찌 되었는지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권 이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을 이방이 안 가면 누가 갑니까? 관아 문서를 지고 가야 하는 일이오. 이방 어른이 가시겠소. 가야지요. 우리 고을 물건인데.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친 고맙다는 말까지 했지요. 그 방에서 오직 한 사람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옆에 서 있던 13살짜리였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가느냐? 제가 그 소리를 압니다. 누군가 픽 웃었습니다. 지난 장날에 대접새 개도 못 가리더니 애 데려가서 뭐 하게. 아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목소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내가 노자 되지. 명례였습니다. 주모가 앞치마를 두른 채 마루에 올라섰지요. 애 하나 밥값이 얼마나 든다고들 그러시오. 아니 주모가 무슨 상관이오. 상관 있소. 우리 집에서 여름 내 제 몫을 하네요. 삭슬 쳐줬어도 나는 아직 덜 준 셈이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아까와는 달랐지요. 그때 또 한 사람이 마당에서 들어왔습니다. 연순이었습니다. 쪽머리에 비녀가 없어 머리가 헐거운 채였지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자네가
제 시어머니 물건이 그 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소리가 끊겼습니다. 황첨지가 그 여인을 한참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지요. 노인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에 권 이방과 아전둘, 함월, 연순, 범수가 길을 떠났습니다. 명례는 주먹밥 보퉁이를 싸서 아이 등에 지워주었습니다. 범수의 품에는 지난 여름에 받은 그 엽전이 아직 그대로 들어 있었지요. 닷새를 걸었습니다. 모래포에 닿은 것은 3월 열날이었습니다. 폭우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배가 몇 척 뒤집힌 채 갯벌에 박혀 있었고 창고 세 채가 나란히 서 있었지요. 그중 가운데 창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종이 쌓여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뒤섞여 40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어떤 것은 옆으로 누웠고 어떤 것은 아직 새끼줄에 묶인 채였습니다. 겨우내 비를 맞아 푸른 녹이 얼룩덜룩 올라와 있었지요. 아이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상이 놓이고 관복 입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명에서 내려온 관원이었습니다. 어느 고을에서 왔는가? 경상도 솔제 고을 이방이 올시다. 찾는 종의 표를 대라. 권 이방이 문서를 폈습니다. 뒷절 종이 온데 어깨에 절 이름과 녹 근수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겠구먼. 관원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종이 8개 나갔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와서 종 어깨에 글을 읽고 제 절 이름을 찾고 수레에 싣고 갔지요. 어떤 이는 종을 안고 울었습니다. 어떤 이는 종에 물을 부어 녹을 닦았습니다. 이튿날도 종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닷새가 지나자 마당에 종이 넷 남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어깨에 글이 멀쩡했습니다. 주인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이었지요. 둘은 글자가 반쯤 사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금기에 오래 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가 남았습니다. 어깨 한쪽이 뜯겨 나간 종이었습니다. 글자가 있던 자리에 쇠가 하얗게 부러진 자국만 남아 있었지요. 관원이 그 앞에 섰습니다. 이건 이름을 잃었구먼. 나리. 권 이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 저 종이 우리 것인 듯 싶습니다. 이방이 가리킨 것은 글자가 작은 종 하나였습니다. 글자를 읽어보게. 이만큼 사갔으니 읽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크기며 모양이 우리 뒷절 것과 꼭 같습니다. 저것으로 싣고 가겠습니다. 저것도 임자가 있을 것 아닌가? 임자가 닷새를 안 왔으면 없는 게지요. 겉으로 가릴 수는 없네. 나리. 닷새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관원이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름 잃은 종을 임자 없다 하여 관에서 거두면 이것도 녹여 병장기가 될 걸세. 그 말에 아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리, 아전 하나가 아이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관원이 손을 들어 말렸지요. 누구냐? 솔제 고을 최서방네 아들입니다. 아이가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아이가 이름 잃은 종 쪽을 보았습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들어야 합니다. 마당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속을 어떻게 듣소 배를 갈라보게. 솔제에서 따라온 사람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보았지요. 지난 장날에 이 아이가 대접 3개를 두고 어찌 되었는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리. 이 아이가 고을에서 소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귀가 밝다 하고 다니다가 여러 사람 앞에서 헛것을 짚었지요. 그런가? 그런 적 있습니다. 관원이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또 나서느냐? 그때는 나리께서 하나를 짚으라 하셔서 짚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짚겠다고 나선 겁니다. 관원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보아라. 권 이방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범수가 품에서 쇠망치를 꺼냈습니다. 자루가 닳고 대가리가 뭉툭한 것이었지요. 아이가 첫 번째 종 앞에 섰습니다. 한 번 쳤습니다. 소리가 마당에 퍼졌다가 갯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아이가 눈을 감고 끝까지 들었지요. 아닙니다. 두 번째 종으로 갔습니다. 한 번 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나리.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합니까? 관원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종 앞에서 아이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쳤습니다.
그러고는 종의 귀를 붙였습니다. 귀 뒤에 콩알만 한 점이 있었지요. 어릴 적에 그 노인이 귀 발글점이라 하던 자리였습니다. 한 번 더 치겠습니다. 다시 쳤습니다. 또 쳤습니다. 세 번째로 소리가 잦아들 무렵 아이의 어깨가 한 번 움찔했습니다. 이종입니다. 무엇으로 아느냐?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울음결이 끝에서 한 번 어긋납니다. 울음결이 무엇이냐? 함월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종을 한 번 치면 소리가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되풀이합니다. 그 결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게 잦아들다가 여기서 한 번 두 겹으로 부풀었다가 풀립니다. 아이가 손가락으로 허공에 짧게 금을 그었습니다. 뒷절종이 그랬습니다. 새벽마다 28번을 치면 28번 다 거기서 겹쳤습니다. 관원이 다른 종 하나를 쳐보게 했습니다. 아전이 쳤지요. 그 소리는 곧게 잦아들었습니다. 이름 잃은 종을 다시 쳤습니다. 끝에 가서 소리가 한 번 부풀었다가 풀렸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애 귀가 표입니까? 권 이방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져 있었습니다. 종소리야 다 비슷하게 들리는 법입니다. 저 아이가 그렇다 하면 그런 겁니까? 그러면 다른 표를 대게. 그때 연순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리, 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인이 품에서 헝겊을 꺼내 폈습니다. 은비녀 머리였습니다. 몸통은 없고 머리만 손가락 한 마디쯤 남은 것이었지요. 25년 전에 뒷절종을 부을 때 제 시어머니께서 비녀를 뽑아 넣으셨답니다. 머리만 남기시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왜 머리를 남기셨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관원이 그 은부치를 받아 들여다보았습니다. 잎이 새달린 꽃이 새겨져 있었지요. 종 안을 보아라. 아전 둘이 종을 옆으로 눕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25태 묵은 녹이 두껍게 앉아 있었지요. 연순이 소매 끝을 손에 감았습니다. 비켜 주십시오. 여인이 종 안쪽의 녹을 힘껏 문질렀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섰지요. 녹이 벗겨진 자리에서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작은 문이었습니다. 잎이 새달린 꽃이었지요. 연순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손에 드는 비녀 머리를 그 자리에 대보았습니다. 같았습니다. 잎의 각도도 가운데 도드라진 점 하나까지 같았습니다. 어머님, 여인이 그 말만 하고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관원이 한참 그것을 보다가 붓을 들었습니다. 이 종을 솔째로 옮긴다. 나리, 다만 표가 둘이니 고을에 가서 마저 가리세 이 무늬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아는 사람이 그 고을에 있을 것 아닌가. 권 이방이 딴 데를 보았습니다. 종은 나흘 만에 솔제에 닿았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종을 내려놓고 가명관원이 자리를 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담을 두르듯 둘러섰지요. 옥에 있는 자를 데려오라. 장두식이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겨울을 옥에서 난 사람의 낯빛이었지요. 야장이 종을 보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돌아왔구나. 묻겠다. 이 종 안의 무늬를 아는가? 압니다. 어찌 아는가? 야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5해 전에요. 마당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제 나이 16이었습니다. 노미 영감님 밑에서 풀무를 밟았지요. 노미가 누구인가? 뒷절 종직이입니다. 종직이가 왜 거기 있소? 야장이 그 소리 난 쪽을 보았습니다. 종직이가 아니라 주종장이었소. 말소리가 끊겼습니다. 관에서 불러온 장인이었습니다. 종을 붓고 나서 연장을 놓고 그 절에 눌러 앉으신 겁니다. 어찌하여? 노시 모자랐습니다. 권 이방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요? 집집이 다 걷어 넘겼는데 모자랄 리가 있소. 모자랐소. 야장이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쇳물이 거푸집을 못 채웠소. 영감님이 제 연장까지 던져 넣었소. 그래도 모자랐소. 그때 어느 노인이 머리에서 비녀를 뽑아 던져 넣었소. 몸통만 넣고 머리는 손에 쥔 채였소. 영감님이 그 머리를 받아서 거푸집 안쪽에 한번 눌러 자국을 내셨소. 야장이 종을 가리켰습니다. 저 무늬가 그것이오. 연순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노시 모자란 까닭이 무엇인가?
그건 저도 모릅니다. 저는 풀무만 밟았으니까요. 관원이 붓을 들었습니다. 관아 문서계를 열어라. 25년 전 종을 부을 때 장인에게 넘긴 노새 근수를 찾아라. 아전들이 문서궤를 열었습니다. 한참 만에 낡은 문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관원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적혀 있구먼 넘긴 노시 이만큼이라. 관원이 문서 아래쪽을 짚었습니다. 받은 장인이 손도장을 찍었고 넘긴 사람이 수결을 했구먼. 수결이 누구 것인가? 아전이 그 자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설이 권신보라 되어 있습니다. 마당이 웅성거렸습니다. 범수가 황첨지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노인은 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권 이방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아 문석외에 차례를 매겨 넣어둔 인계 원본이었습니다. 한 장만 없어져도 빈자리가 드러나는 문서라 권 이방도 함부로 고치거나 없애지 못했지요. 범수는 아버지가 붉은 손도장을 찍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둔 옷은 얼마인가? 권 이방이 대답했습니다. 25년 전 이리 올시다 거둔 문서까지야 남아 있겠습니까? 없는가? 없습니다. 말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때 사람들 뒤에서 목소리가 하나 났습니다. 있어. 황첨지였습니다. 노인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누렇게 작은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지요. 내가 그때 마을 일을 봤소. 집집이 낸 것을 내 손으로 적었소. 권 이방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25년을 궤장 밑에 두었소. 권 이방이 그 종이 뭉치를 보았습니다. 그가 조각을 풀무에 넣게 하던 날, 그는 마지막 하나를 없앴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25년 전의 종이가 궤장 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여태 내놓지 않았는가? 노인이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시끄러워지는 게 싫었소. 우리 어머니 촛대가 들어갔는데도 나는 그게 싫었소. 노인이 그 종이를 관원 앞에 놓았습니다. 관원이 두 문서를 나란히 펴놓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붓끝이 한 줄씩 짚어갔지요. 마당의 숨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관원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거둔 것과 넘긴 것이 다르구먼. 이 문서가 참인지 어찌 아는가? 25년 된 종이 아닌가? 그때 명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날이 우리 집 것을 대겠소. 주모가 그때 있었는가? 나는 시집도 안 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그 말을 하셨소. 노떼야 둘에 노떼접 넷을 냈다고. 관원이 종이를 짚었습니다. 주막집 대야 둘, 대접 넷.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우리 집은 수저 12벌이요. 우리는 촛대 한 쌍하고 요강이요. 어머니가 요강까지 냈다고 두고두고 그러셨소. 우리 집은 노떼야 하나에 종지 셋. 사람들이 하나씩 대기 시작했습니다. 관원이 짚어갈 때마다 종이 위의 글과 사람들의 입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권 이방이 허리춤에서 산가지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주머니를 상 위에 쏟았지요. 그런데 손이 떨려서 산가지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몇 개를 집었다가 놓치고 다시 집었다가 또 놓쳤습니다. 25년 동안 이 고을의 셈을 도맡아 온 손이었습니다. 이방. 거둔 것과 넘긴 것 사이가 어디로 갔는가? 그때 아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날이 저도 아를 것이 있습니다. 말하라. 작년 6월에 밤중에 관아 창고에서 노술수레에 싣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에 물건 옮기는 일이 어디 한둘이오. 낮에 거두실 때는 저울에 달고 적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것도 달아서 적으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는 저울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적기만 하셨습니다. 마당에 말소리가 끊겼습니다. 어찌하여 여태 말하지 않았느냐? 어떤 스님이 그러셨습니다. 보아두었다가 말은 나중에 하라고요. 관원이 붓을 들었습니다. 근년의 문서도 모두 가묘로 올려 다시 살핀다. 그때 장두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한 가지 더 아랠 것이 있습니다. 말하라. 작년 3월에 외적이 뒷절종을 어떻게 찾았는지 저는 그것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끌려가 있는 동안에 조선말 하는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가 제 앞에서 그러더군요. 그 종은 솔제 이방이 자리를 일러준 것이하고요.
거짓말이오. 저는 그 말을 전하려고 걸어서 돌아왔소. 야장이 권 이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다음 날부터 외적에게 자리를 일러준 게 나라는 말이 고을에 돌더이다. 누가 그 말을 냈겠소? 날이. 권 이방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하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날이 소승도 본 것이 있습니다. 말하라. 난리가 나기 보름쯤 전에 이방 어른이 혼자 뒷절에 오르셨습니다. 종이 몇 근이나 되겠느냐 물으시더군요. 그러고는 어깨에 절 이름과 노끈수가 새겨져 있다고 저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두껍게 앉아 소승도 그때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승이 그 근수를 여쭈니 읽은 적이 없다 하셨지요. 마당이 웅성거렸습니다. 읽은 적이 없는 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어찌 아셨습니까? 권 이방이 하멀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산가지가 흩어진 상 위로 시선을 떨어뜨렸지요. 종만 없어지면 끝날 일인 줄 알았소. 그 한마디가 마당을 건너갔습니다. 관원이 아전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방을 잡아라. 아전들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25년 전 마을에서 거둔 옷을 빼돌린 죄, 그것을 감추려 절의 종을 적에게 넘긴 죄, 무고로 사람을 옥에 가둔 죄를 물어 가명으로 압송한다. 근년의 문서와 재산 문서도 함께 올려 다시 살핀다. 마을 사람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켜서서 보았지요. 그가 마당을 반쯤 지났을 때 아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날이. 권 이방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작년에 사랑해서 그러셨지요. 하나 내주고 마을을 지키는 게 셈이라고요. 내주는 건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날이 고작 그거 하나씩 내주다 보면 나중에는 지킬 것도 없을 겁니다. 권 이방이 아이를 잠깐 보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마당을 나갔습니다. 장두식은 그날로 풀려났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몇은 미안하다는 말을 했고 몇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어깨만 두드렸지요. 황첨지가 마지막에 그 앞에 섰습니다. 장, 서방, 어르신, 내가 손을 들었네. 압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마당 한쪽에 서 있던 연순에게 갔습니다. 최서방네, 예. 자네 남편 말이세. 노인이 잠깐 말을 골랐습니다. 그날 손을 든 건 맞네. 나도 들었고 그 사람도 들었어. 그런데 그 사람은 뒤쫓아갔지. 나는 안 갔고. 연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솔제에서 최서방을 두고 종 내주자 한 사람이라 말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손을 든 것도 맞고 뒤쫓아 간 것도 맞다고들 했지요. 이제 남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을 산으로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은 바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봄가리가 급했으니까요. 정월의 소를 거의 다 빼앗긴 뒤라 솔제에 제대로 부릴 소라고는 황첨진의 늙은 소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해 봄의 사람들은 그 한 마리를 돌려가며 남의 밭과 제 밭을 번갈아 갈았습니다. 소가 아랫말에서 운말로, 운말에서 다시 아랫말로 오갔지요. 종을 올린 것은 가리가 다 끝나고서였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뒷절터까지는 10리 길의 산길이었습니다. 수백 큰짜리 종을 사람 손으로 옮길 수는 없었지요. 그런데 봄가리가 끝나도록 마을에 남은 소는 여전히 그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술에도 성한 것이 없었고 쇠붙이라고는 지난 가을에 다 거쳐갔습니다. 사람들이 종을 둘러싸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어쩌누 사람이 20명이 붙어도 못 들지. 말이 끊겼습니다. 그때 황첨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손을 보았습니다. 마을에서 그 노인이 손을 드는 것을 2번 본 사람들이었지요. 내 소를 내겠네. 어르신, 그 소마저 내주시겠소. 그놈하고 수레를 내겠네. 가리는 이미 끝났으니 노인이 손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 것을 내는 걸세. 잠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명례가 앞치마를 걷었습니다. 그럼 나는 밥을 대지. 사람이 10일을 끌려면 먹어야 할 것 아니오. 나는 밧줄이 있소. 우리 집 광에 새 밧줄 2살이 있소. 나무는 우리 산에서 베시오.
종각을 세우려면 기둥이 있어야지. 아랫말 농부 하나가 나섰습니다. 내가 봄에 새로 벼려온 연장이 있소. 하루치 빌려주겠소. 그리고 사람들 뒤에서 목소리가 하나 더 났습니다. 유기전 주인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전을 걷고 장에 나오지 않던 사람이었지요. 내가 낼 게 없는데 작은 놋그릇 하나 남은 게 있소. 그거라도 종각에 걸겠소. 그 사람이 범수 쪽을 한번 보았습니다. 봄에는 내가 내 귀를 욕했지. 이 그릇 하나는 빚 갚는 셈 치겠다. 1년 동안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씩 내주며 살았습니다. 그거 하나 주고 말지, 그거 하나 주고 말지 하면서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씩 보태고 있었습니다. 종은 사흘에 걸쳐 산을 올랐습니다. 소 한 마리가 앞에서 끌고 사람들이 뒤에서 밀었습니다. 장두식이 밧줄 앞머리를 잡았습니다. 옥에서 나온 지 2달도 안 된 사람이었지요. 하머리 앞에서 길을 텄고 명례는 사흘 내내 밥을 지어 산으로 올렸습니다. 아이들이 물을 날랐는데 그 중 하나가 2월의 산길을 올라와 범수를 훔쳐보고 내려갔던 아랫말 아이였습니다. 67 먹은 황첨지도 뒤에서 밀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 내려가시라 해도 듣지 않았지요. 사흘째 되던 날 마지막 고비에서 밧줄이 한 번 미끄러졌습니다. 종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작년 3월에 이 종을 놓쳐 어깨를 깨뜨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잡으시오. 20개가 넘는 손이 한꺼번에 밧줄에 붙었습니다. 종이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법당은 그때까지도 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은 종각부터 세웠습니다. 기둥넷을 세우고 지붕을 얹는데 보름이 걸렸습니다. 6월 초하루 새벽에 종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랫말도 운말도 노인도 아이도 왔지요. 쳐도 되겠나? 치시지요. 내가 쳐도 되는가 말이세. 승려가 대답하지 않고 물러섰습니다. 노인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그 손을 풀어 닭목을 잡았지요. 첫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산을 타고 내려가 마을을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되풀이하다 잦아들었지요. 잦아드는 끝에서 소리가 한 번, 2겹으로 부풀었다가 풀렸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요. 저 자리가 저희가 겪은 자리입니다. 하머리 말했습니다. 저대로 두시지요. 노인이 2번째를 쳤습니다. 그때 아이가 세기 시작했습니다. 2, 3번째가 울렸습니다. 3, 그 옆에서 아랫말 아이가 따라 세었습니다. 물을 나르던 그 아이였지요. 그 다음에 연순이 세었고 그 다음에 명례가 세었습니다. 4, 5, 6, 한 사람씩 늘었습니다. 10번째쯤에서는 산에 올라온 사람 절반이 세고 있었습니다. 20번째가 지날 무렵에는 아이들까지 손가락을 꼽고 있었지요. 28번째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굴뚝 연기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름에 권 이방이 가명해서 다시 다스려졌다는 말이 솔제까지 들려왔습니다. 지난 문서를 죄다 뒤지고 나니 종을 붙던 해에 갑자기 사들인 논밭에 돈길이 드러났다고 하더군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밤마다 창고에서 빠져나간 놋의 근수도 맞지 않았고 그 놋이 떠돌이 장사치들 손으로 흘러간 자취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린 재산은 거두어 고을에 돌아왔습니다. 그해 가을에 뒷절 법당이 다시 섰습니다. 하월은 그 절에 남았습니다. 20살이 되었지요. 장두식은 대장간을 다시 열었습니다. 종을 걸 때 쓴 쇠 붙이는 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가을에 범수가 대장간에 갔습니다. 품에서 헝겊에 싼 엽전 몇 잎을 꺼내 모루 위에 놓았지요. 지난 여름 주막에서 처음 받은 삭시였습니다. 영감님 드리려고 뒀던 돈입니다. 이걸로 비녀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누구 줄 거냐? 어머니요. 장두식이 그 엽전을 아이 쪽으로 도로 밀었습니다. 이건 도로 넣어라 값은 안 받는다. 그래도 내가 여태 안 쓰고 둔 데는 까닭이 있었을 것 아니냐. 야장이 화덕에 바람을 넣었습니다.
그 까닭까지 내가 받을 수는 없다. 그해 겨울부터 연순의 쪽머리에 비녀가 다시 꽂혀 있었습니다. 노비녀였지요. 황첨지는 그 뒤로 마을 의논에서 좀처럼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이 손을 들면 끝까지 듣고 나서 한마디를 보태는 사람이 되었지요. 연수는 아들이 새벽에 산에 오르는 것을 더는 막지 않았습니다. 범수는 13살에 뒷절 종지기가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28번을 쳤지요. 노미 영감이 쓰던 쇠망치는 종각 기둥에 걸어두었습니다. 손잡이에 파인 자리에 제 손가락이 맞을 때까지는 아직 몇 해가 더 있어야 했으니까요. 내주는 것으로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킨 것은 끝내 놓지 않은 것들이었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